오늘 좀 특별한 기업을 하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에코스타인데요. 한때 저물어 가던 위성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스페이스X의 미래의 가치를 품은 회사로 변신했을까요? 오늘 이 수수께끼 같은 기업의 속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은 말이죠. 기업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따라 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 실적은 최악으로 치닫는데 주가는 폭등한다면 어떨까요? 에코스타가 바로 그런 기묘한 미스터리의 주인공입니다. 회사의 성적표와 주가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왼쪽을 보면 사업은 처참 그 자체입니다. 연간 영업 순실이 무려 170억 달러가 넘고요. 회사 돈은 계속 밖으로 새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주가는 1년 만에 480% 넘게 폭등했습니다. 사업은 말 그대로 망해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펀더멘털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주가는 하늘로 솟구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 그 해답은요. 회사가 돈을 잘 버는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아주 근본적인 대변신에 숨어 있었어요. 에코스타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회사가 아닙니다. 비밀은 바로 이 두 번의 초대형 거래에 있었습니다. 2025년에 말이죠. 에코스타가 회사의 운명을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핵심 자산을 AT&T랑 스페이스X에 넘기면서 무려 42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손에 쥐게 된 거죠. 이 순간 빚더미에 앉아있던 회사가 막대한 현금과 미래 가치를 품은 자산 회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두 회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에코스타는 이제 점점 낡아가는 위성방송사였지만 지금의 에코스타는 뭐랄까? 거대한 금고 같은 회사가 된 거죠. 이제 이 회사의 가치는 낡은 위성이 아니라 금고 안에 든 현금과 스페이스X 지분이라는 보석으로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금고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그 금고를 한번 열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자산을 하나하나 꺼내서 가치를 매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분석이 진짜 재밌어집니다. 보통 기업 가치를 따질 때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버는데 이걸 보잖아요. 근데 에코스타는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난 손실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계산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가진 자산, 그 자체의 가격표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SOTP라는 도구입니다. 사업부 분면별 가치평가 방식인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회사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이 회사가 가진 자산들을 다 따로따로 판다면 얼마일까? 이렇게 조각내서 더해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SOTP 분석으로 에코스타의 진짜 가치를 한번 조립해 볼까요? 이 차트 한 장에 거의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왼쪽부터 한번 보시죠. 먼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순현금이 110억 달러.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330억 달러 가치로 평가받는 스페이스X 지분. 사실 이 두 가지만 합쳐도 전체 가치의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나머지 자산을 더하고 이런저런 할인을 적용했더니 주당 내재 가치가 약 141달러가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석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숫자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니까요. 과연 가능한 결과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래서 분석가들이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스페이스X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또 다른 변수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불확실한 것들을 컴퓨터에 놓고 만약에 시나리오를 무려 1만 번이나 돌려본 겁니다. 말 그대로 1만 개의 다른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본 거죠. 그 결과가 이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걸 말해주죠. 이 1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현재 주가에서 수익을 낼 확률이 고작 52% 정도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동전 던지기랑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리스크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투자를 망가뜨릴 수 있는 4가지 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모두가 목 빠지게 기다리는 스페이스X 상장이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막상 했는데 가치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 둘째, 이미 망가진 본업에서 돈이 예상보다 더 줄줄 새는 경우. 셋째, 남아있는 자산들을 팔려고 내놨는데 제값을 못 받거나 안 팔리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진이 이 어마어마한 현금을 가지고 엉뚱한 데 투자를 해버리는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저울을 한번 보시죠. 가정 좋은 시나리오로는 45%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엔 34%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익과 손실의 비율이 고작 1.3대 1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서 감수해야 할 위험에 비해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복잡한 숫자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안전마진이 거의 없다는 거죠. 4.9%라는 수치가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주가에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아주 낙관적인 기대가 이미 100%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에 아주 작은 차질만 생겨도 주가는 흔들릴 수 있는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 보고서가 내린 최종 의견은 보유입니다. 새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부 이익을 챙기는 걸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분석의 철학을 담은 문장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공포 속에서 숫자를 읽는 사람이다. 지금 에코스타를 둘러싼 건 기대감이라는 열기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시장에 공포가 찾아와서 이 주식의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에 더 가까워지는 날이 온다면 바로 그 순간이 냉정한 숫자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때가 될 겁니다.